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부산 지역 42곳의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대면 예배 현장 점검을 위해 동원되는 공무원만 1,700여 명에 달하는데 행정명령을 2번 연속으로 어긴 8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신도 20여 명이 모여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널찍이 뛰어앉았고 발열 체크도 했지만 이 교회는 이미 지난주 부산시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결국 경찰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은 한 3명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지식은 1년에 독감 환자로 2만 5천 명, 폐질환으로 2만 5천 명 정도 돌아갑니다. 이거 한국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과 교회를 이간할 것이 아니라 화합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포함해 모두 42곳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 부산시는 행정명령을 연거푸 2번 무시한 8곳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을 하는 매뉴얼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산에선 코로나19 환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 수가 295명이 됐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모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221번과 285번째 환자를 통한 깜깜이 N차 감염입니다. 해운대 온천센터 관련 접촉자 전수검사에선 이미 확진된 2명을 제외하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선 전체 검사 대상자 중 102명이 아직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부산시가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감염자 숫자가 최근 5명 이내로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환자가 줄어들 것인지 하는 거는 앞으로 한 1, 2주 정도의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매일 감염을 알 수 없는 사례가 한 건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외국인 선원 확진 환자만 모두 99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방의회 의사 일정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부산시의회가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의회 운영 보고회를 취소했습니다. 외부 단체의 기자회견에 종종 개방돼 온 브리핑룸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당초 11일간으로 예정됐던 9월 임시회 일정을 나흘로 축소하고 개최일도 9월 1일에서 9월 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성화하고 긴급한 안건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5분 말은요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례나 긴급 동의안 등 안건들은 예정대로 처리는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변성관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시정의 어떤 파행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의회는 조례 제정 등 기존 업무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먼저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억된 매미와 진로가 비슷한 데다 모레 밤사이 부산 인근을 지날 때 세력도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남쪽 약 66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고소온 해역을 지나면서 오늘 오후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하겠고요. 모레 밤에는 거제 인근 해상을 지나 글피 새벽에는 부산 북서쪽 약 20km 부근 육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많은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3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은 오늘도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1도, 양산 32도, 울산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며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로는 기온이 내려가 한층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에서 사흘 동안 1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두고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2단계 연장과 2.5단계 혹은 3단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와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많아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산시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는 특수교육 학생 6천여 명이 있는데 원격 수업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가 낮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부산교육청은 일부 학생만 지원하고 긴급 돌봄도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부산일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최대 3조 규모의 경기 대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재부는 각종 예비비와 기금을 동원해 경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 파장이 훨씬 심각해 4차 추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3차 총파업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파업에 동참하는 동네 의원도 줄고 응급실을 못 찾아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 동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의 남은 인력은 약 30%, 환자는 평소보다 80%만 받고 있다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 기간, 집중호우 피해도 컸습니다. 작년엔 가을 태풍이 잦았고 이제 일상이 된 여름 폭염까지. 이상 기후의 원인은 뭔지 기후 전문가 부경대학교 이동인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38일간 강수량 957mm. 수치 그대로 올해 부산은 역대급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길어진 장마 기간과 잦은 집중호우까지. 이상 기후는 이미 일상화됐다는 게 이동인 교수의 설명입니다.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또 집중호우, 폭염, 또 긴 장마, 또 태풍, 그리고 또 뭐 요즘 가을 태풍,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나 강도가 점차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좀 이게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요.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원인은 무엇일까?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바뀐 대기 환경이 또다시 온난화를 가속해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그 대표적 예로 시베리아 지역 산불을 꼽았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하겠죠, 그죠? 그게 대략 한 60메가톤 정도, 60메가톤 약 한 6억 톤 정도. 이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사상 최고치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지구를 다시 온난화시키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맞게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재난재해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 군 이런 지역에 있어서 재난재해에 대비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 수는 적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재난 대응에 걸리는 시간, 즉 골든타임.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합니다.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이미 상황은 끝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하리케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올라올 때에 위에 상부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화이트하우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우리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상기후와 재난재해가 잦아진 만큼 뒤늦은 대책과 복구가 아닌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경북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코다리와 오징어, 김 등 46개 품목의 수산 가공식품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 방식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향후 수산물 수출 개척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잘 말린 명태 코다리를 손질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포장합니다.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과 수출을 통해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주문받아서 소규모 포장을 통해서 택배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체들이 이 사업에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경북 지역 수산 가공식품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선적 품목은 도내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코다리와 오징어, 김, 어간장 등 46개 품목으로 수출액은 약 2억 원 규모이며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포는 물론 미국 현지인의 기호에도 맞는 품목들로 엄선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출은 최근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지난달 열린 화상 수출 상담회를 통한 첫 성과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시간적인 비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런 반응들을 주셨고 그때 이제 성사가 된 그런 계약들이 이번에 이제 선적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판매는 미국 현지 오프라인 매장 3곳과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역 수산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1, 2차 사고의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집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와 SUV 운전자 70대 B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에서 모녀를 덮친 승용차 운전자와 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SUV 차량 운전자 모두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6일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과 부딪힌 승용차가 걸어가던 모녀에게 돌진하면서 6세 아동은 치료 중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주말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롯데는 어제 한화와의 홈 경기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아드리안 샘스는 7회까지 삼진 4개를 기록하며 5안타 2실점으로 막아 5승째를 거뒀습니다.
5위인 KT 위즈와 1에서 1.5게임 차를 유지 중인 6위 롯데는 포스트 시즌을 향해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비해 스포츠계도 대처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수도권에만 3단계가 시행되면 일정을 대폭 조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며 경기 수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2주간 리그를 멈추거나 선수단이 숙소와 경기장에 격리된 채 경기를 치르는 격리 시즌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리그 전체를 중단하거나 시즌 조기 종료를 전제로 일부 경기만 연기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교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51회 부산 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해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아고와 경남공고를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의 24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를 통해 16강전을 펼친 뒤 최종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막달 할머니가 지난 29일 별세했습니다. 고 이막달 할머니의 장례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가족장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시도 고인의 애도를 표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고 이막달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결혼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부산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관련 분쟁은 모두 83건으로 이 가운데 65건에 대해 부산시 중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내용의 대부분은 참석자 수 49인 이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사용해왔던 선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은 자가격리 기간에 통상임금의 70% 또는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가격리를 유급휴가로 소진하지 않도록 한국선주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수부가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국적 외항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들에 대해 선내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해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군이 영업이 중단되는 관내 목욕탕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정지된 시설 172곳의 사업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사업주들이 전기요금과 월세조차 낼 돈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며 부산시와 중앙정부도 생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금은 시속 144km의 바람을 동반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66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고소 해역을 지나면서 오늘 오후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몸집을 더 키우겠고요. 모레 밤에는 거제 인근 해상을 지나 글피 새벽에는 부산 북서쪽 약 20km 부근 육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많은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3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은 오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태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로는 기온이 내려가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